선관위에서 또 사고가 터졌습니다. 6.3 지선 투표 자수 수정이 무려 72건, 6,000명 늘었고요. 지난 총선 때도 투표율 조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박상규 위원님? 이거는 이제 드러난 게 이 정도니까. 우리가 항상 그 빙산의 일각이란 말을 쓸 때 나오는 얘기가 사실 그 빙산의 일각이 아주 일부분이잖아요. 정말 28분의 1인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물속에 잠겨 있는 게 27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드러난 것만 72건에 6,000명?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가 이 검경 합수본의 그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메신저도 이메일 기록도 확보를 못하게 됐잖아요. 이 사실도 사실은 대다수가 모르고 있다가 장동혁 대표가 지난 토요일에 경남 김해하고 그렇죠. 대구에서 집회하시면서 그때 장 대표가 한 얘기예요. 이게 기각이 됐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청중들이 시민들이 대단히 놀랐죠. 네. 아니 그 기본 중에 기본인 메신저하고 이메일도 확보를 못하나? 이게 왜 그러냐면 판사들 때문이에요. 선관위의 그 멤버들도 판사, 그쵸. 선관위의 위원장도 판사, 그리고 이게 문제가 생겨서 가지고 가도 그걸 따지는 사람도 판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야, 다 우리 편이야. 너희 이거 뭐 문제 일으켜봐야 다 우리 판사. 그러니까 여기 이 카르텔에는 이 판사 카르텔에는 좌도 없고 우도 없어요. 다 우리 편이야. 그러니까 이게 기각이 된 건데 드러난 게 저 정도라고 지금 이 72건 6,000명 늘었다 이것은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실에서 지금 확보한 자료가 저거예요. 네. 라고 한다면 대체 얼마나 많은 거지? 총선도 그랬다고 하니까 이제 이거는 지난 6.3 지방선거가 아니라는 게 처음으로 또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총선만 그랬겠어? 그 지금 검경 학수본에다가 했다는 얘기가 그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됐지 왜 나보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황당한 해명인지 변명인지를 했다는 그 선관위 관계자에 대해서 영장 나오면 이거 발부되겠습니까? 메신저하고 이메일도 영장 발부를 안 해주는 판사들이 저는 이게 암담하다고 봐요. 그래서 빨리 특검을 해야 되는데 특검도 지금 이 정점식이 합의해온 이 특검 갖고는 안 된다. 지금 추후 협상을 우리 뭐 당직자 여기 우리 예찬 전 부위원장도 있고 또 박민영 대변인도 있지만 정말 제대로 특검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맡겨둬서는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장 대표가 얘기했던 주말 사이에 유행어가 됐죠. 국민특검으로 가야 된다. 빨리 해야 돼요, 이거. 네. 그러니까 그 열기를 반영하듯이 이번 주말간 장덕 대표께서 TK 지역 내려가서 이 연설하고 함께 이렇게 뛰었지 않습니까? 지지자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열기를 모았는데 정말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셨고요. 진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대구 의원들 거의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선관위에 대한 문제인식에는 뭐 정파성, 뭐 지금 뭐 당내 뭐 여러 현안들, 뭐 권력투쟁 뭐 이런 게 전혀 상관없을 정도로 너무도 지금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금 정황들이 드러났다. 이게 부정선거가 아닌 뭐가 부정선거냐고 하는 거예요. 전산을 조작을 했습니다. 투표율을 조작을 했는데 이게 무슨 지역선관위 차원 하나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오만 지금 뭐 충청에서도 그랬다, 경기에서도 그랬다. 지금 전부 다 짜맞추기 하면서 숫자를 선관위 직원들이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 할 수 있는 걸 넘어서 실제로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드러나 버렸잖아요. 투표율을 조작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 평론가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면 투표율을 조작할 수 있으면 투표 결과는 조작을 못한다는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정말 가치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거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요 민중기 여당이 임명한 특검 지금 뭐 통일교 같은 것들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다 뭉개가지고 공소시효 끝나서 전재수 같은 자가 지금 정권 바뀌면 다 수사 다시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 지금 부산시장 하고 있는데 이런 막장 여당이 지금 추천하는 그런 특검 가지고 가당키나 합니까? 무조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합의안이 사실 이거는 합의를 전
안 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또 우리가 협상을 또 해야 돼요. 어차피 여당, 야당 함께 2명을 또 추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2차 협상이 남아있는 거고 2차 협상의 지금 주도권이 선관위의 이런 정말 막장극을 통해서 우리 여당 중심으로 옮겨오고 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제대로 활용하려면요. 이 올림픽공원을 중심으로 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우리 전국 단위의 열기를 더 끄집어내고 더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고 그 최전선에 장덕 대표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구 집회 얘기를 좀만 할게요. 네. 제가 대구 그 동성로 집회를 이렇게 유튜브 화면으로 보면서 예. 제가 1987년부터 88년 2년간 대구에 있었습니다. 카투사로. 네. 했기 때문에. 제가 고향은 전라북도지만 경상도에서 2년을 보낸 거예요. 대구에서. 그래서 대구의 추억이 일어났는데 10,000명 이상이 경찰의 추산이라고 하면 엄청 모인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런데 그 자리에 대구 경북 의원이 25명입니다. 네. 그런데 15명 안 왔어요. 저는 이 명단을 다 공개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네. 특히 다선 의원들 안 왔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은 왜 안 오지? 이 다선이 안 보여요. 네. 지금 3선, 4선들 이번에 그 위원장 된 사람들 다 안 왔어요. 아이고. 제가 볼 때는 가는 사람만 가는 집회. 물론 현역이 19명 대구 집회에 그래서 열기는 뜨거웠는데 장동혁 대표 사진 보세요. 그 정말 얼굴이 뻘겋게 그 오후 1시에 김해에 거쳐서 5시에 대구에 왔는데 얼굴이 다 탔더라고. 그럼 목에는 그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승만 목걸이 그리고 티셔츠 그 올공 티셔츠. 네. 제발 이 TK의 그 특혜받은 다선 중진들 안 온 사람들 우리 박민영 대변인이 명단 좀 싹 공개해가지고 다음 총선에 낙선자 명단을 좀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일일이 제 입 더러워질까봐 얘기 않는데 어디 있었습니까 도대체? 네. 대구에 토요일 오후에 그 자기 지역구에서 저렇게 뜨거운 민주 참정권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디 가서 뭐 빙수 먹었나요? 골프를 쳤나요? 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와 박준태 박준태 비서실장, 예.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 등이 전국을 누비면서 이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일단 특검의 1차 관문을 넘은 건데, 방금 전 속보로 서울경찰청장이 뭐라고 했느냐. 방금 전에 나온 속보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올림픽공원 열기 많이 죽었다. 아. 주말에 한 1,000명 나왔더라.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실제 상황. 아이고. 이런 꼴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저 무슨 생각했냐면, 너무 덥고 해서 이번 주말은 좀 쉬어야겠다 하다가도, 네. 저 서울청장 때문에 열받아서라도 올림픽공원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요, 박민영 대변인? 진짜 이렇게 참 무도할 수가 있나. 거기 막 그 서울청에서는 신동우 의원 보좌관한테 폭행하고 네. 뭐 폐가망신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잖아요, 경찰이 지금. 서울청이 그 전에도 서울청장이 여러 차례 실언해서 그 어떤 집회에 참여한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우리 시민들 자극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또 한 번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당장 지난 재헌절 7월 17일 날 저도 갔었고요. 그날 정말 몇만 명이 모였어요. 몇만 명이. 그 정도로 지금 이게 2달 가까이 집회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2달 가까이 자발적으로 지금 뭐 좌파들처럼 우리가 뭐 민노총 뭐 노조들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저기 뭐 어디 나오네요.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수만 명이 아직까지 모여 계세요. 근데 이번 주말에 지금 한 번에 그런 어떤 식으로 저는 카운팅 한 건지도 모르겠고 또 대구 집회 있었잖아요. 올림픽공원에 계셨던 분들도 또 대구 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적인 변수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집회의 열기 자체가 다 꺼졌다라고 하는 식으로 폄훼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정말 진짜 우리 장해찬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 나오려다가도 나가겠다. 나 다음 주에 대구 갈라 그랬는데, 나 인천 갈라 그랬는데, 나 어디 경기도 갈라 그랬는데 올림픽공원 다시 가야겠다. 그런 생각 다들 하실 것 같고요. 이 오만한 이 공권력들, 야당 그 국회의원 보좌진들마저 막 폭행하면서 전부 다 무시하고 자기들 인사권자 지금 통솔하는 그런 행안부나 이재명 말만 듣는 이런 경찰들의 오만한 독선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경종을 울려주셔야 한다는 생각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 기자로 36년을 일하면서 경찰 기자를 10년을 해서 네. 경찰을 좀 제가 많이 아는데 서울시경의 캡틴도 제가 해봤고 그런데 경찰이 이번에 검경 합수본이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나온 거예요.
지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더불어민주당이 완전 그 보안 수사권 폐지 당론을 정하는 이 와중에 검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나온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냥 경찰 수사본부였으면 저거 안 나옵니다. 장영기 사건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고 하면서 경찰이 7대 민생범죄는 뭐 전권 송치를 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게 전권 송치 결정을 경찰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7대 범죄인지 아닌지 휘스를 불 자격을 경찰에 주는 거야. 그럼 다 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영기 사건은 뭐 무슨 검사가 그거 밝혀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경찰이 수준이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거기 나가 있는 이제 경비대장이나 기동대장한테 맨날 보고를 받겠지. 이번에는 뭐 1000명입니다. 1000명 안 됐습니다. 그게 마음속에 있다 하더라도 기자간담회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열기가 식었다? 아이고. 열기를 식히겠다는 말로 들려요. 저 말은 정말로 불을 지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맡기는 것이 저렇게 위험합니다. 네. 경찰 손에다가 쥐어주는 것이 저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앞뒤 안 보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려고 하고 있으니 예,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더욱더 여론을 모아서 이 민주당과 이재명의 폭주를 막아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되고요. 오늘 오후에 첫 번째 선거 소총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직접 변론을 한다고 하는데 중앙선관위는 뭔가 캥기는지 이 생중계를 불허했어요. 그렇죠. 이게 국민들이 보고 누구 말이 설득력 있는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장 대표가 나와서 설명은 하겠지만 생중계를 불허한 것부터 중앙선관위가 캥기는 게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박민영 대변인? 아니 지금 뭐 온갖 그 야권 인사 관련된 이런 수사들은 전부 다 생중계하면서 국민들이 알 권리라고 하면서 선거소청이야말로 정말 국민들의 알 권리 아닙니까? 아니 다른 그런 재판들이야 정말 그런 개인적인 사건들 혐의들 대해서 재판한다고 하지만 선거소청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본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전국에 있는 우리 시민들 참정권 박탈당한 서울 시민들뿐 아니라 전국 시민들을 지금 대신해서 선거소청하는 거 아닙니까? 대신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국민 변호사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 대변인 국민 변호를 하겠다고 지금 나선 제1야당 대표의 선거소청에 대해서 생중계를 못한다. 뭐가 캥겨서 못합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그 위철한 같은 사람들 남아가지고 아직까지 그 이재명 깐부 역할 하면서 이 선관위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무슨 진상조사위 다 보고받고 자기네들끼리 짬짬이로 다 선거소청 기각시켜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제대로 진상규명할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 또 한 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정말 야당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러니까 야당 주도 특검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다. 또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인으로서, 방송 출신으로서 이 생중계 행태가 정말 너무 편파적이에요. 법원이 허용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늘 아까 말씀드린 허위사실 397억 원이 달린 이 엄청난 재판을 생중계를 한다는 건데 사실 그 재판을 생중계하려면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금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야당 대표가 직접 나서는 소청을 생중계를 하는 채널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지금 모든 언론이 장악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대체 뭐하러 비싼 돈을 KBS에 우리가 세금처럼 준조세로 시청료를 내고 저는요 빨리 KBS 시청료도 전기요금하고 합산돼 있는 거 빨리 뜯어내야 된다고 봐요. 분리징수 해야죠. 이거 지금 분리징수 안 하니까 지금 뭐 전기 끊는 대신에 KBS 억지로 보는 KBS 안 보는 분들이 왜 KBS 시청료를 내야 됩니까? 저는 KBS 친구들도 많은데 그 얘기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이건 정말 과거에 어떤 그 KBS 사장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저는 그 사람을 TV조선 그 부회장도 지낸 그 사람인데, 흉상 만들어줘라. 제가 비아냥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니들, 이 월급 많이 받는 거야. 제발, 그, 공영방송이라고 하는데, MBC도 말로는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그 퍼블릭은 누구를 위한 퍼블릭입니까? 그래서, 제발, 한 채널이라도 유튜브 말고, 제대로 된, 레거시 방송 중에서, 장 대표, 이 선거소청 변론도 중계 좀 해야죠. 이러니
아무도 레거시 방송 안 본다는 말을 하게 돼 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지지율 또 떨어졌네요. 네. 리얼미터 기준으로 전주보다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전당대회 할 때는 민주당의 뭐 예를 들면 김민석 지지자든 정청래 지지자든 송영길 지지자든 전화를 열심히 받아요. 그래서 그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그 전당대회를 하는 당과 정부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떨어졌다는 거는 평소보다 사실은 2배는 더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박상규 위원님 이거 심각한 징후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소위 컨벤션 효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이 전당대회도 흥행을 못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재명은 지금 사상 초유의 3대륙 순방 중이에요. 독일을까지 해서 북미, 남미, 유럽. 저는 이렇게 가는 그 역대 대통령의 방문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가는 독일은 무슨 일정이 있나? 동포 간담회밖에 없어요. 동포 간담회를 하자고 독일을 가서 3대륙 동시방문이라는 이런 그 기록을 세우나? 저는요, 이런 행태가 국민들에게 지금 짜증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또 부동산 토론회의 그 후폭풍이 지금 아주 셉니다. 그렇죠. 지난 일요일 날 임광현 국세청장이 장특공제 축소한다고 지금 이미 말을 했고, 또 김용범이 그 위에다 또 기름을 붓듯이 지금 뭐 초고가주택 에 대한 어떤 세금 폭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 더위에 대통령의 초호와 그 이재명의 이 외유성 3대륙 순방도 점수를 깎는 것 같고, 그렇죠. 부동산 후폭풍, 거기다가 뭐 정성호의 사의 표명 논란. 방금 전에 청와대가 정성호 법무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또 이례적으로 이렇게 이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사의 표명했다고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이 말이 지난 주말 내내 화제가 됐거든요. 이런저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저는 이재명 지지율이 실제보다도 한 5에서 10% 더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그 김어준 여론조사 있잖아요. 여론조사 꽃. 거기서도 이재명 완전- 지지율 과반 붕괴. 그러니까요. 완전 좌파들 과표집되는 여론조사인데 거기서도 과반 붕괴, 데드크로스 앞두고 있다는 건요. 실제로 한 10%포인트 정도는 더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30%대 진입했다. 그리고 리얼미터도 보시면요. 이 수목금 3일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 날 마지막 날 추세를 보면요. 44%로 더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중에 더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 자체도 상대적으로 고평가돼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재명이 제일 아픈 건 뭐냐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뭐 오늘은 똑같이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다른 조사에서는 민주당은 컨벤션을 누리고 있어요. 소폭이라도. 네. 그런데 이재명은 떨어지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응답을 더 하는데 이재명이 떨어졌다. 이 말은 민주당 코어층이 지금 떠나고 있다. 맞습니다. 라고 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뼈아프게 다가올 것이고,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설은요, 6월 22일 날 이미 법률신문에도 보도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미 사석에서는 타당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이미 대장동 항소 포기한 것만 갖고도 사실 정권 바뀌면 바로 특검 수사 대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보안수사권까지 완전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 법무부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공범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결정적으로 공소 취소라고 하는 이벤트 남아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정성호 장관 입장에선 순장조가 되는 순간 너무도 운명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직감하고 사의 표명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권 끌려 내려올 일만 남았다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SNS로 뭐 순방 중에 뭐 날리는 거는 어제 오늘 얘기 아닌데 전자투표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측근 중에 측근인 정성호가 사의를 표명했다. 음. 또 그러니까 이번에 그 3대륙 순방 나서기 전에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고 지금 보도가 됐는데 우리 박민영 대변인 얘기처럼 보도도 다 된 바 있는데 뒤늦게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왜 침묵이 이렇게 길어지느냐? 이재명의 이상한 침묵이다. 지금 이렇게 그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진퇴양난이라는 거죠. 바다도 문제, 반려해도 문제. 지금 이렇게 좀 끼어 있어요. 사투리로 말하자면 낑겼지. 한마디로 이재명이 지금 정성호 사의 표명을 놓고 정치적으로 아주 곤경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같아서는 당장 반려를 하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정청래를 도와주는 셈이 돼요. 김민석이 지금 다시 밀리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렇다고 그래 하고 답싹 받을 수도 없잖아요. 이 사표를. 그죠. 이런 지금 문제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지금 저는 그 이재명이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찍어보낸 사진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거는 무슨 맥주 CF 같아가지고 무슨 둥그렇게 둘러서 맥주병 이렇게 가운데로 모으고 완전히 연출 사진. 김용범은 또 왜 거기 앉아가지고 건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모습들인데 지금 증시도 지금 중국의 그 반도체 업체는 상장하자마자 500% 가까이 뛰었다던데 그 반도체가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는 오늘도 지금 너를 뛰고 있습니다. 좀 정신이 없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파란색에서 빨간색,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게 제가 지금 이 방송 오기 전까지 한 5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실정이다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정성호라고 하면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를 앞두고 나몰라라하고 이 침몰하는 배에서 내리겠다는 거. 근데 청와대는 우리는 그런 사의 표명 들은 바 없다. 이게 제일 구질구질한 거거든요. 네. 떠나간다고 하는데 가지마. 나 너 떠나간다는 말 들은 적 없어. 그런다고 마음 떠난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쵸? 네. 이건 뭐냐? 정성호가 아는 거예요. 이대로 가서 보안수사권 폐지가 통과되면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몰아붙이고 그렇죠. 그냥 정권 폭망한다. 내가 그걸 어떻게 보면 도장 찍은 법무부 장관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나라도 튀겠다, 나라도 살겠다라는 건데 오늘 민주당은 다가오는 30일에 본회의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집이 불타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불을 지르겠다는 거예요. 네. 일단 이게 정성호 장관의 이 사의가 얼마나 지금 이재명 정권에 심각한 거냐면요. 네. 제가 좀 직관적으로 이재명 정권에 딱 그 3인방이 있어요. 이재명 정권의 그 핵심 요직에 있었고 또 이재명 정권 탄생에 최고 기여를 했다라고 이재명 스스로 평가를 하는 김민석 그리고 정성호, 윤호중입니다.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했죠. 이 세 사람이요. 이재명이 대선에서 패배를 하고 나서 진짜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감옥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갈팡질팡할 때 무조건 민주당에 남아서 당권을 잡아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던 그룹들이고 이 그룹들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이재명이 정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신 중에 공신이에요. 그런데 그 공신 3인방 중에 일단 김민석은 지금 전당대회 나가 있으니까 결과에 따라 평가를 받을 것이고 윤호중이야 뭐 행안부는 남아 있는 거죠. 어쨌거나 경찰이나 어떤 뭐 직접적으로 법무부 장관처럼 이런 어떤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지금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정성호 장관은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신 중에 공신이고 이재명 정권 정말 만든 3인방이라고도 지금 평가를 받았던 그 그룹 중에서 핵심이 지금 나가겠다라고 한다.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인이고요. 그리고 정성호 나가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정성호 장관이 나가겠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우리 장해찬 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 취소 이슈 그리고 보안수사권 폐지 이것들이 정말 망국적으로 국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고 정권 폭망의 그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는 정말 망국적인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건데 그럼 정성호가 나가면 누가 그걸 하겠다고 독배를 마시겠다고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 우리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버렸다는 거고 민주당이 결국 전당대회 개딸들에게 지금 전당대회 때 거의 재롱잔치 하면서 이 국정 자체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정성호란 사람은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면 좌파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평가할 대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재명이 만약에 끈이 떨어지면 뭐 지금은 대통령이까지 올라갔지만 김영진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찐 이재명계는 두 사람밖에 없다. 다 떠나도 이재명이 권력을 잃고 혹시 감옥에 가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옆에 남아있을 딱 두 사람. 그게 한 사람은 김영진이고 한 사람은 정성호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정성호는 이재명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들이 다 잘 나갔잖아요. 심지어 유엔 대사도 나가 있고 무슨 변호사 출신인데도 안 나간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정성호는 사실은 지금 물 먹고 입을 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치아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렇군요. 지금 워낙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일을 악물었는지 검찰 개혁을 반드시 어떻게 자기 선에서 보면 보안 수사권을 남기려고 그랬는지 정말 이재명 편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치아가 나빠져가지고 아이고. 임플란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원래 서울대 역도부의 그 법대에 있었기 때문에 저 우통 벗으면 덩치도 굉장히 좋아요. 네. 근육맨으로 알려져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칭찬이 아니라 정말 이재명의 호위무사, 법무장관으로서 정말 같이 끝까지 간다라는 순장조 장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사람이 튀려고 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 이재명의 정말 찐 가신인데도 당으로 돌아가겠다. 아까 우리 장 부위원장이나 그 박민영 대변인 말처럼 이 후임 법무장관을 아마 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겠다는 변호사 자격증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하고 감옥 가겠다 이제 그런 사람 오겠죠. 심지어 조국은 변호사도 아닌데도 했었을 정도니까 법무장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정성호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정성호가 가지마오 하는데도 뿌리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월요일 날 성명을 내서 사의 표명한 적 없어요. 라고 하는 것도 코미디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정성호가 여기서 사의 표명을 접으면 그것도 또 망신이야. 네. 그래서 좀 앞으로 좀 요 며칠간 이 정성호의 사표가 어느 방향으로 정리될지 이게 좀 우파 입장에서 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재명과 정성호 사이도 이제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성호가 나 이거 못 해먹겠다. 아니 대통령이 직접 보안수사권 필요하다고 하든가 이거 결국 전당대회 때 정청래한테 질까봐 그냥 이재명도 비겁하게 그래 이거 국회 맘대로 해라라고 넘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성호가 나는 그 역사에 죄를 짓는 법무부 장관 되기 싫다고 하는데 청와대가 오늘 이렇게 발표한 건 이재명이 정성호를 잡은 거예요. 네. 야 어디가? 너도 같이 죽어야지. 너도 나랑 같이 이 진흙탕에 뒹굴어야지. 너만 깨끗한 척 하려고 가는 거야? 그럼 정성호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이거 못하게 하든가 왜 나한테 똥물 뒤집어 쓰게 하냐. 이러면 그 끈끈했던 절대 틀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재명과 정성호의 사이도 갈라진다는 뜻이고 이렇게 되면 그 대통령 주변에 정말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인물들이 이렇게 하나를 떠나가잖아요. 멘탈적으로도 급격히 무너집니다. 그렇죠. 지지율이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네. 굉장히 심각한 징후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이 공소 취소랑 보안 수사권 관련돼서만 우려를 제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자들 많이 상대를 하는 모양이에요. 최근에 좀 이런 속마음들을 토로를 많이 하는 모양인데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들로는 정청래가 당대표 됐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굉장히 오랜 기간 해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6월부터도 사실 다들 국회의원이면서 지금 내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각은 사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국회의원은 일단 4년 갱신만 되면은 이재명보다는 더 임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치적 재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 정권이랑 무관하게 배지를 다시 못 단다. 이건 정말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청래가 됐을 때 정성호, 윤호중 같은 정말 찐면 그룹들, 내각에 지금 들어가 있는 찐면 그룹들은 공천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또 이제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우려를 표명을 했지만 이재명이 물론 지금은 달라졌을 것 같은데 6월까지만 해도 굉장히 나이브했다고 해요.
김민석이 그래도 내려가면 대리인으로서 좀 되겠지. 승산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1년 집권 1년밖에 안 됐는데 설마 내가 총리 그 출신을 내세우는데 지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점점 더 지금 정청래 치고 올라가는 게 정말 무서워요. 그리고 지금 김민석이 저는 어떤 그림이 좀 오버랩이 되냐면 우리 원희룡 장관 그 한동훈과 붙었을 때 전당대회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물론 원희룡 장관을 훨씬 더 응원을 했고 지지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근데 그 전당대회 자체 전략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의혹 제기를 하면서 너무 의혹만 제기된다라고 하는 무리수 아니야? 평소 원장관 같지 않은데라고 하는 좀 그런 평가를 당원들로부터 받았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네. 한동훈의 실체를 다 알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김민석이 지금 뭐 신천지 이런 의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하니까. 실체가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뭐 수사가 들어가거나 당원 명부 진짜 대조를 해봐야 나오는 건데 입증이 되지 않을 만한 자해적인 지금 프레임. 원희룡 장관 얘기했던 거는 신천지에 비하면 정말 세 발에 피었습니다. 한동훈에 대한 사천 문제를 주로 제기했던 것이고, 근데 지금은 느닷없이 신천지를 몰고 와서 당을 지금 수렁에 빠뜨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신천지 의혹 때문에 정당에선 어쩌고 민주당이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 당원 명부 지금 몇 번이나 압수수색 들어와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다른 그 외주업체 맡긴 민간 서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같은 논리면요, 민주당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합수본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김민석 총리가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한번 제껴보겠다고 지금 당을 자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진실이어도 문제인데, 진실인 것도 지금 전당대회 전에 밝힐 수가 없고, 이 약간 이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무리수를 두는 이 수순이 이 패배 플래그가 딱 지금 세워진 상황이 아닌가 평가가 됩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 것이 지난 주말에 이 김민석, 정청래 그리고 송영길의 행보를 보면 뭐가 좀 보여요. 왜냐하면 우선 저는 김정 양자 구도의 송영길이 이제 3자 구도를 이뤘는데 그렇죠. 송영길의 힘이 급속히 빠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송영길이 한 15에서 20% 사이 득표해가지고 어떤 키맨, 그러니까 1차에서 누구도 과반수를 못 얻게 되면 3차에서 호남을 중심으로 표를 좀 많이 얻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결선에서 뒤집겠다. 김민석한테 이제 밀어주고 몰아주겠다. 자기는 외무장관 뭐 받는다, 외교장관 받는다. 이게 이제 이른바 다 알려질 대로 알려진 박지원이 CBS 나가서 말한 이른바 그렇게 딜이 있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런 말까지도 그때 아이고. 보도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송영길이 전라북도를 주말에 계속 돌았는데 대단히 초라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따라다니는 당직자도 별로 없고 그냥 혼자서 전라북도 이 청년들 테이블에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이렇게 간담회 형식의 운동을 하는데 확연히 지금 어디 떴다 하면은 그냥 현역들이 아주 그냥 정말 엄청 따라다니고 있는 정청래라든가 김민석도 적지 않은 현역들이 따라다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오랫동안 정치부 때도 이렇게 될 놈 안 될 놈은 보여요. 이게 돌아다니는 그 세력이 보이는데 지금 정청래 세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정청래가 3명의 최고위원 통과자들하고 같이 다니는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 위세가 저 정도면 정청래 대세론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지금 내부적으로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정청래 캠프에서는 목표가 과반이다. 그러니까 선호투표제까지 안 간다. 그냥 과반으로 끝내겠다라는 게 내부 목표라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실제로 송영길이 큰 변수인데 송영길이 15%를 못 얻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1차전에 끝날 수 있습니다. 지금 송영길이 만약에 10%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오면 이것은 호남이 전부 정청래에게 돌아섰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사실 김민석은 호남 득표력이 매우 낮습니다. 호남의 연고가 거의 없어요. 게다가 공도 들인 바가 없고. 그래서 저는 이 가뜩이나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7박 11일 동안 지금 3대륙 돌고 있지. 아마 이재명이 나가 있는 게 지금 정청래로서는 굉장히 좋은 이게 지금 공간이 나온 것이고 김민석은 지금 애가 타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장 부위원장 얘기처럼 신천지니 뭐니 지금 무리수를 막 투척하고 있는 거다. 네. 이게 원래 그런 무리수를 투척하는 사람이
열세인 경우가 많고 제가 전반적으로 이 지금 3자 구도에서 보면 양강으로 가면서 송영길의 힘이 빠지는 그렇다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정청래의 1차전 과반수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게요. 일단 이 정도 상황까지 왔다는 게 이재명 권력이 굉장히 취약하고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집권 1년차 이렇게 대놓고 총리를 차출해서 밀어줬는데 정청래한테 승기를 뺏기고 있다. 더군다나 김민석이 신천지 논란 언급했잖아요. 이건 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검찰이 합수본이 민주당 압수수색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왜 국힘은 했거든. 그렇죠. 당원 명부 다 탈탈 털고 몇 번이나 했어요? 몇 번이나. 해봤는데 그 시기에 가입한 사람 뭐 얼마 안 되더라. 그죠. 유야무야 됐잖아요.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압수수색 당할 길을 김민석이 열어준 거예요. 원래 당사에 압수수색 들어오면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그 인간띠 둘러서 못 오게 막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꼬라지를 누가 초래했다? 국민의힘이 의혹 제기한 거다? 아니다. 지그끼리 싸우다가 김민석이 그 의혹 제기한 거다. 그럼 그 꼴을 보면 그 원망은 또 이재명한테 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 기간인데도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역시나 호남에 있는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재명한테 힘 실어줘서는 안 된다. 뭔가 약간 견제하는 정청래가 필요하다. 네. 이런 전략적 사고를 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매우 빠르게 이재명 레임덕 민주당 내부 붕괴가 올지도 모른다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최고위원도 지금 친청계들이 다 당선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3명의 이로 선택과 집중을 한 게 네. 먹히고 있는 것 같고 5명이 저쪽은 통과가 됐지만 사실 핵심이 빠졌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건태 그리고 또 JTBC 출신의 박성준. 네. 저는 이 둘이 탈락한 게 친명계 몰락의 신호탄이다. 사실 이건태가 떨어진 건 이재명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동훈하고 양자 토론회 한다고까지 얘기하면서 그게 다 이 주가 띄워가지고 그죠. 이 최고위원회 본인은 내심으로는 자기가 예선 탈락은 꿈에도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박성준도 한때 여러분 그 신문이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만약에 지금 한성숙이 국무총리지만 처음에 총리 김민석이 출마하러 나간다 그랬을 때 국무총리 제1 후보는 강훈식이었고 강훈식의 후임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던 게 박성준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야, 이 친구가 뭐 JTBC 기자로 시작해서 재선까지 어찌어찌 달았는데 벌써 청와대 비서실장 후보로 이름이 나와? 대단히 저는 급성장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박성준도 최고위원회에서 떨어진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빨리 이재명의 레임덕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구나. 이 반증으로 저는 읽고 한민수, 최민희, 이성윤 이 세 사람은 지금 정청래 가는 곳마다 따라다녀요. 네. 그런데 이 느낌이 지도부를 다시 보는 것 같아. 그러면 그 5명을 내세웠는데 사실 이건태 빠지고 박성준 빠지고 사실 언론에서 본 사람들이 5명 후보 중에 별로 없어요. 저 사람은 누구지? 이른바 듣보잡들이 좀 있어요. 그 안에. 라고 본다면 저쪽은 소위 신명겐지, 친명겐지, 뉴 이재명인지 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지금 질이 멸렬하고 있다. 사실 오늘 재밌는 기사가 하나 또 있는 게 뭐냐면 전문 건설 공제 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이제 뉴 이사장. 이재명 인사가 떨어졌다면서요. 아이고. 이게 또 배신자. 국민의힘에서 보수당에서 3선을 한 이인기라는 사람이 이은재 그 전 의원 후임으로 이 자리가 짭짤한 자리예요. 그렇죠. 3년 임기에 연봉 판공비가 3억 원이 넘는 꿀보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이재명에게 그 지난번에 투항하다시피 대선 때 가가지고 그 좌파로 말을 갈아탔던 이인기 전 의원이 이사장 선임에서 탈락했어. 그런데 그게 반란이죠. 6대4, 61%인가 반란표가 나왔어요. 여당에서 무슨 그런 내려보낸 낙하산이 그렇게 뒤집힌 건 전 정말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1년 만에 그것도.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는 그래, 꼴 좋다. 보수 버리고 그쪽 이재명 캠프 가서 전문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이번에 아마 본인도 무조건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24일 날 투표가 있었고 거기서 이렇게 뒤집혀 가지고 떨어진 것을
이제 보도는 오늘 나왔더라고요. 저도 이제 오늘 그걸 보고, 야, 이게 이재명의 영이 이렇게 안 서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보수 버리고 갔던 사람의 말로도 이번에 확인이 됐고, 이재명의 이 낙하산이 이렇게 빨리 찢어지나? 이런 생각을 같이 했다는 것. 이 현재의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이상한 조짐과 맞물려서 이재명의 레임덕이 절름발이 오리가 여기저기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